첫 번째 가보죠. 제가 정치인인가요? 자, 지난 일요일부터 알려지기 시작했던 소식이죠. 가수 임영웅 씨 얘기입니다. 자, 사진 만나보시죠. 자, 임영웅 씨가 SNS에 올린 사진인데 반려견과 선글라스 끼고 찰칵. 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생일 축하해라는 글도 달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본 한 누리꾼이 임영웅 씨한테 이 시국에 뭐 하냐라고 묻자 뭐요? 라고 답을 하죠. 자,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 있는데 정말 무신경한 거 아니야? 라고 따지자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 자, 임영웅 씨가 워낙 슈퍼스타다 보니까 이게 정말 보도가 많이 됐죠. 네, 가수 임영웅은 지난 7일에 자신의 SNS에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 10월이 생일 축하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한 커뮤니티에 임영웅과 이 메시지를 나눴던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누리꾼이 임영웅에게 이 시국에 뭐 하냐고 질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건데요. 해당 누리꾼은 이 채팅이 사실이라는 걸 인증을 하기 위해서 이 채팅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렸지만 현재 이 글은 삭제가 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자 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경솔했다는 반응, 아니 그 반응과 함께 또 개인의 자유일 뿐이다 이런 반응으로 엇갈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로 또 다른 얘기거리가 돌더라고요. 맞습니다. 포천시의 홍보대사 지금 하고 있는데 임영웅 씨 문제는 민원 제기가 됐습니다. 홍보대사 해촉해달라고 민원 접수가 됐는데 이유는 이제 뭐 이런 정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포천시의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따르면 만약에 홍보대사가 품위 손상 또 직무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면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을 근거로 지금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포천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검토한 바가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응애예요. 이 가수 김은국 씨도 입길에 올랐습니다. 김웅국 씨는 거꾸로 이제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성향, 보수 연예인이라고 스스로 밝혔던 인물이고 실제로 윤석열 후보 시절에 지원 유세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계엄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런 질문들을 받고 이제 본인의 SNS인 겁니다. 용산만 알고 있다 내지는 무건 이런 식으로 좀 회피하는 듯한 그런 답변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해병대에서도 이 퇴진 그런 어떤 선언이 나오고 시국 선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걸 너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답했고 반면에 당장 해병대 이끌고 대통령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에는 오히려 또 좋아요를 눌러서 이렇게 논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킥보드 2인조입니다. 자, 간밤에 벌어진 황당한 절도 사건 만나보시죠. 자, 킥보드 타고 쌩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저 남자 남의 차로 가더니 철컥 문 열고요. 운전석에 탑승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잠시 후 일행이 다가오자 문을 열고 나옵니다. 자, 안에서 대체 뭔 짓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서둘러 킥보드에 올라타고선 뒤에 자, 혼자 가려고? 아니죠. 뒤에 일행까지 태우고서는 오붓하게 주차장 아웃. 자, 일단 헬멧 미착용, 승차 정원 초과는 확실해 보이는데 차 안에서도 뭔 짓을 했을 것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제보자들은 이들이 미성년자일 걸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지난 5일 새벽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킥보드를 타고 온 두 사람이 차량에 침입을 해서 절도를 벌이고 도주를 한 건데요. 지갑뿐만이 아니라 상품권, 새 향수도 가져갔다고 합니다. 사라졌다고 하고요. 피해 금액만 약 1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날 새벽에 이들이 절도한 카드를 사용하려는 시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동생이 곧장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경찰이 직접 택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차량 번호를 알아봐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동생이 직접 알아보고 경찰에 전달을 했는데 경찰이 어차피 블랙박스가 삭제됐을 거라서 확인을 안 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속도 좀 내겠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놈들 잡았습니다. 잡긴 잡았습니다. 다른 지역구 경찰서에 이 아이들이 잡혔다는 걸 확인이 됐고 검찰에 송치됐다고 합니다. 다만 이 가해자나 가해자 부부한테 사과라든지 보상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해요. 막막하다고 하는데 부모가 아마 책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흥건한 바닥의 꽈당입니다. 자, 충격적인 사고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상가 복도를 걷다가 계단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넘어지고 맙니다. 넘어진 뒤에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발이 공중에 한참 저렇게 떠 있다가
예, 천천히 떨어지는데요. 바닥에 잘 보시면 고인물이 한가득. 자, 남성 저렇게 한참을 쓰러져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아저씨 괜찮으세요? 하자 어이구 하면서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지난달 14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상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제보자는 근처 건물 2층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편이 미용실에 간다고 하고 나갔는데 잠시 후 대뜸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을 찾고 보니까 온몸이 물에 젖어 있고 머리에는 훅도 나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전에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미용실에 있는 그 이웃 상가 건물의 계단차 무로 알고 보니까 들어서는 순간에 보시는 것처럼 바닥에 고여있는 물을 밟고 넘어져서 순간 기절을 했었던 겁니다. 약 4분 만에야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의식적으로 가게로 아유. 돌아왔던 건데 그것조차 기억을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남편은 사고 충격으로 가게로 다시 돌아갔다는 사실도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뇌진탕과 다리 쪽에 염좌 소견을 받았고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두통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네, 이거 제보자분은 이 사고 관리사무소 측에 이 보험처리를 해달라면서 그냥 보험비 되게 마음씨 좋으신 분이에요. 7억에 5만 원 요구를 하셨답니다.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과를 받고 싶으셨다고 하는데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여기 물이 어딨냐 하면서 왜 자기 혼자 넘어져 놓고 지금 물 있잖아요. 물이 그냥 CCTV로 봐도 저렇게 흥건하고 두 발이 다 미끄러졌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응대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다시 돌아온다더니. 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적한 고깃집 문이 확! 사장님, 지금 식사 되죠? 자, 한 테이블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는데요. 자, 한참 뒤에 식당에 보니까 지금 일단 막 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자, 그런데 손님들 완전 많아. 자, 푸짐하게 한 상 차려 먹은 저 두 사람 갑자기 일어나서 외투를 챙겨 입고 나가는데요. 자, 그런데 나가는데 자, 그런데 카운터를 쌩 지나니까 사장님 어디 가세요? 자, 그러자 식후엔 연초 한번 땡겨줘야죠. 호호호 하면서 나가더니 지금 이 시간까지 안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먹튀범들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아. 그놈의 담배. 맞습니다. 먹튀 사건인데요. 지난달 30일 오후 충북 청주시 고깃집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인데 50대 여성이 2명이 들어와가지고 고기와 맥주 등 한 6만 4천 원 상당을 시켜놓고 푸짐하게 먹었는데 먹는 도중에 갑자기 여성 2명이 외투를 걸치고 나가는 거예요. 카운터 지나가니까 사장님께서 지나가니까 아니 왜 계산 안 하십니까?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여성들이 하는 말이 담배를 피러 가는 거예요.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나간 대로 쌩 도망가서 안 들어왔습니다. 이 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첫 번에는 처음에 할 때는 먹튀도 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 대놓고 먹튀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빈병절도도 있었나 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좀 저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데 먹튀 하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 90원어치 호의입니다. 이 푸처 핸접을 할까 말까 정말 고민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건 반장의 정상화는 푸처 핸접을 하냐 마냐로 가름할 수 있다 하셔서 오늘 달려보겠습니다. 자, 집단 진성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쓰레기 배출을 부탁한 이유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30대 여성입니다. 최근에 음식물 쓰레기랑 분리배출할 쓰레기를 들고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갔어요. 저희 아파트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기가 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 카드에 돈을 충전을 해두고 무게에 따라서 정해진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멀리서 저를 보시더니 엄청 반가워하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본인이 음식물 쓰레기 카드를 두고 와서 제 카드로 대신 버려달라고 했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처음 보는 사이라서 쓰레기를 제 돈으로 버려달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데요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너무 시무룩해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밝은 모습은 없고 냉랭한 분위기만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같이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결국 버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제 카드를 빌려가서 직접 배출까지 했습니다. 90원이 결제됐는데요. 빌려드리긴 했지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었던 거여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 내내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주변에 물어봤더니 아주머니가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서 휘두르는 거다. 상습범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100원도 안 되지 않았냐, 쪼잔하게 굴지 마라 이런 반응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뭐 해당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격한 찬반 양론이 벌어졌다더군요. 자, 기다리셨던 부처 해접탐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12,000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이웃집 아주머니입니다. 어머, 진짜 요즘 세상 왜 이러니 정말. 비상계엄이 일어나질 않나. 고작 90원어치 음식물 쓰레기 그거 좀 긁어줬다고. 내가 15층까지 카드 가지러 갔다 오기 귀찮아서 그랬다 왜? 아이고, 보아하니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세상 그렇게 살지 마셔. 이웃끼리 김장하면 김치도 나눠 먹는 판에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속이 후련했냐 동그라미. 아,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자입니다. 어머, 아주머니 진짜 뻔뻔하신 줄만 알았더니 웃기기도 하시다. 이웃이요? 혹시 저 아세요? 아주머니랑 저랑 오늘 처음 본 사이예요. 물론 90원 큰 돈 아니죠. 아닌데 생초면에 음수 좀 버려달라고 하니까 제가 순간 불편했고 아주머니 표정 일그러졌고 그래서 또 제가 불편했고 김치도 나눠 먹는다고요? 아니 그럼 김치를 주시든가 X. 박 변호사님. 돈이 뭐 크지는 않죠. 90원. 또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나? 하여튼 작은 돈이긴 한데 인상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웃다가 또 불쾌한 모습 보이고 실제로 상습의 가능성이 있다면 충분히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웃으면서 만약 끝까지 좀 했다 그러면 기분 좋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대가 이 음식물 쓰레기 카드 쓰면서 더 나쁘게 행동했기 때문에 전 상대가 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박지원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 부탁하시는 분이 냉랭했다고 문제가 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르는 분, 아는 분 같으면 아는 이웃이 모르지만 전혀 모르는 분이 그렇게 해달라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본인이 카드를 놓고 왔으면 15층이라도 올라가서 갖고 와야 되는 게 맞지. 그리고 그렇게 물어봐서 여성이 좀 표정이 그러면은 미안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입니다.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 사실 저는 이제 굳이 하자면 세모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좀 그런데요 하는 태도도 그렇게 딱 저는 뭐 적극적으로 잘했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다만 이런 거예요. 아파트에서 이웃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더 잘못한 쪽은 아주머니 쪽이라고 생각되는 게 처음에 좀 미안해하면서 호의를 요청을 했다거나 아니 뭐 몇 동 몇 호예요. 제가 뭐 다음에 신세진 거 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으면 이 카드 빌려준 쪽에서도 그렇게까지 cepጭ름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태도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는 이 90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모르는 분이시기도 하고 또 한 번 엮이기 시작하면 뭔가 또 다른 부탁들이 점점 더 커질 것 같아서 거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아다지오님, 다시 가지러 가면 되는 걸 왜 부탁을 한담이라고 하셨고요. 깡정은님, 저런 거 한 번 해주면 나중에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H님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90원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싫어하니까요라고 하셨습니다.